안녕하세요. 60인생 코치입니다. 저희 채널은 정치의 어느 한편을 지지하거나 누구의 편에 서기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과 현상을 시니어의 시선으로 차분하게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을 한 명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직 한국사 강사, 현직 강성보수 스피커, 그리고 자칭 윤석열 대통령의 앞배, 바로 전한길 씨입니다. 전한길을 버리는 건 윤석열을 버리는 것이다. 내 뒤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 나는 평당원일 뿐이다. 이런 발언들 들어보셨나요? 말만 들으면 충직한 우파의 대변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의 말은 정말 믿음에서 비롯된 걸까? 아니면 철저히 계산된 자기 보호 전략일까? 한 사람의 이름이 한 과목을 상징한다면 공무원 시험계에서 한국사는 전한길 이란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강의실이 아닌 집회연단과 유튜브에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점. 전한길. 그는 언제나 강사이자 사업가였다. 본명 전유관. 경북 경산 출신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사 강의에 입문해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의 강의는 암기보다는 흐름 중심의 한국사. 기억은 흐르고 역사는 남는다. 이런 인상적인 어구 하나로 수험생들에게 몰입과 감정을 동시에 끌어냈습니다. 전한길식 말투, 전한길식 리듬은 곧 브랜드가 되었죠. 공단기, 메가스터디, 메가공무원. 거대 교육 플랫폼에서 20년 가까이 일타 강사 자리를 지켰고 강의, 교재, 특강, 굿즈, 강연회까지 모든 것이 전한길 표로 시스템화되었습니다. 단순히 강의를 잘하는 사람을 넘어서 전한길이라는 세계관을 파는 사람. 그가 바로 전한길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강사가 아니라 교육 콘텐츠 시장을 장악한 기획자이자 사업가였습니다. 강의 자료 하나도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스토리의 드라마적 전개를 녹이고 핵심 키워드를 반복 노출해 기억에 각인시키는 구조. 이는 수험생을 설득하는 동시에 펜을 만드는 방식이었죠. 교재 편집은 물론 굿즈 디자인부터 공식 행사 슬로건까지. 전한길은 철저하게 상품화 가능한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단기 특강부터 연말 총정리까지 수험생의 불안을 자극하면서도 이건 꼭 들어야 해라는 포모를 만들어내는 구조. 그건 철저한 마케팅이자 심리 설계였습니다. 실제로 알려진 연소득은 연간 60억 원 이상, 한 해 매출만 수십억 원에 달했고 그는 한국사 일타를 넘어서 교육업계 내에서 독립된 전한길 경제권을 형성한 인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정치 무대에 등장하고 유튜브에서 격한 발언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일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사가 아니라 사업가가 움직이고 있다. 강사로서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감을 그는 누구보다 빨리 감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시장을 옮긴 것입니다. 그의 교재는 사라질 수 있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팔립니다. 이제는 수험생이 아니라 국민에게 팔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왜 강단에서 유튜브로 시장을 옮기게 되었을까요? 그 전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입니다. 이 한국사 폐지, 2027년 시험 개편의 진짜 의미. 2027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가 사라진다. 단순한 제도 변경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전한길의 왕국이 무너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능검이 이미 전국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고 많은 수험생들이 기존 시험보다 난이도와 공정성 면에서 낮다고 평가합니다.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시행하는 검정시험이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되리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목 변경이 아니라 교육시장의 재편이자 민간 영향력에 대한 통제 강화 작업이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시장은 수천억 원 규모의 사교육 생태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과목이 바로 한국사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한능검 전환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시험 출제권과 평가권을 공공으로 옮기고 기존 유료 강사 시스템을 해체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수험생들이 전환길 강의를 들을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유튜브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의로 충분하다는 여론이 대세가 되었죠. 특히 최태성 강사는 이미 오랫동안 무료 강의를 제공해왔습니다. 그의 강의는 단지 친절하거나 쉽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시장은 더 이상 민간 강사에게 기회가 없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즉, 최태성의 무료 강의는 단순한 재능 기부가 아니라 사적 교육 시장 자체에 끼어들 틈을 없애버리는 구조적 전환의 마무리였던 것입니다. 결국 유료 강의 시장은 붕괴되었고 전환길 시스템의 기반은 무너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험 과목 하나 줄인 게 아닙니다. 민간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공공 중심의 통제 가능한 교육 체제로 바꾸는 작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환길은 그 민간 영향력의 가장 큰 상징이었습니다. 3. 전환길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빨리 알았다. 그는 누구보다 시장의 흐름을 빨리 감지하는 사업가형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나의 시대가 끝날지도 모른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 그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가 선택한 무대는 책상이 아닌 집회 연단이었고 교과서가 아닌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강의실을 광장으로 바꾸고 수험생을 국민으로 바꾸며 교재를 헌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런 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전환길을 거부하는 것은 윤석열을 거부하는 것이다. 내 뒤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 이는 더 이상 그의 행보가 단순 지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윤석열 체제의 대변자로 포지셔닝하는 선언입니다. 즉, 나는 보수 진영의 대표자급 인물이다라는 정치적 포지셔닝을 구축함과 동시에 나를 배제하면 윤 대통령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보수의 내부 결속을 유도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정치권 내 차기 역할 확보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런 발언은 전통적인 공무원 강사로선 이해되지 않는 메시지지만 정치 유튜버 혹은 정치 진입을 노리는 인물로서는 매우 정교한 전략입니다. 그는 정말 윤석열을 위하는가?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시점, 발언, 방식은 모두 윤심 대리인이 아니라 차기 보수 리더 대안으로 스스로를 올리는 수순에 가깝습니다. 그는 직접 말합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나는 평당원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지키기 위해 수십만 명의 당원을 데려오겠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치인이 되지 않음으로써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받고 평당원으로서 당내 파벌과 싸우지 않으며 결국 당원 숫자와 대중 동원력으로 권력의 실질을 쥐는 전략입니다. 그는 겉으론 나라를 걱정하는 역사교사를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정치 언어를 가장 능숙하게 활용하는 수사 전략가입니다. 우리는 상식으로 무장한 국민이다. 광주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희망이다. 헌법재판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이 언어들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당내 반대파에 대한 경고이자 보수 유권자에 대한 지지 호소이자 본인을 향한 미래 역할의 떡밥입니다. 4. 전환길의 정치 발언. 국민의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의 유튜브와 집회 발언이 강해질수록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시선은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이후 그는 집회에서 배신자 색출을 외치며 보수 성향의 다른 당내 인사를 비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당원들은 열광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윤리위원회는 전환길 씨에 대해 공식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김근식 전 최고위원 후보는 저런 인물과 함께 투쟁할 수는 없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고 정치평론가 정우김 씨는 보수의 하신사가 참담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진영 내 다른 유튜버들도
그의 메시지 강도를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보수 유튜버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건 좋은데 그게 전체 당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그를 보수의 전사라고 치켜세우며 정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엇갈리는 이 반응은 전환길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지지자가 아닌 보수 진영 내 하나의 독립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지 윤 대통령의 편이 아닌 윤 대통령을 앞세운 자신만의 정치 노선을 구축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5. 강단에서 내려온 남자, 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25년 현재 전환길은 더 이상 교제를 설명하는 강사가 아닙니다. 이제 그는 국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논하는 언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그가 말하는 건 사료 해석이 아니라 국가의 경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싸우고 있다. 나는 그 싸움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 말은 단순한 정치 콘텐츠 생산자가 아니라 윤 대통령 체제를 지키는 확장된 상징체로서 스스로를 규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유튜버 신이한수, 고성국 박사, 정광훈 목사, 가세연 등과는 다른 지적이고 상식적인 보수 이미지로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를 중간층 확장용 아이콘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전환길의 다음 행보, 어디로 향할까? 그렇다면 그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까요? 첫째, 정치 무대의 외곽에 서는 인물로 남을 가능성입니다. 그는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정당에 직접 들어가는 순간 자유로운 발언의 무게가 줄고 공격받는 의원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따라서 그는 평당원이라는 위치를 유지하며 수십만 명의 당원 모집과 지지층 결집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듯하지만 누구보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전략입니다. 둘째, 보수 시니어 콘텐츠 시장의 독점자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을 대상으로 했던 20, 30대 시장에서 이제는 60대 이상 시니어층으로 팬층을 이동시켰습니다. 이는 보수 유튜브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동시에 투표율이 높은 집단입니다. 그는 시니어 대상 강연회, 전국 투어, 정치 집회 콘텐츠를 이어가며 나아가 보수 시민대학 같은 교육 플랫폼을 론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시민강의 국가란 무엇인가 전환길의 국민학교 같은 이름을 내걸 수도 있겠죠. 셋째, 윤석열 이후에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 뒤엔 윤 대통령이 있다는 과격한 언어로 윤심과 본인을 동일시하고 있지만 윤의 뜻을 잇는 사람이라는 브랜드를 선점해 차기 보수 재편 과정에서 스스로를 구심점으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보수 내부 충돌의 불씨가 될 가능성입니다. 그의 발언 수위와 독자적 행보가 국민의힘 주류와 충돌한다면 그는 분열의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전환길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은 가짜다라는 프레임을 활용해 정치권을 압박하는 국민 대변자 캐릭터로 남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길은 강단을 떠났지만 무대는 더 커졌습니다. 수험생을 잃었지만 이제는 시청자라는 더 큰 청중을 얻었습니다. 그는 정말 윤 대통령을 위하는 충직한 대변자일까요? 아니면 무너져가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정치 무대에서 새로운 사업을 설계하는 걸까요? 혹은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진실일까요? 판단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그는 국가를 말하고 대통령을 말하며 헌법과 정의 그리고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묻습니다. 그는 정말 윤 대통령을 위하는 걸까? 아니면 윤 대통령을 통해 자신을 키워가는 걸까? 그의 말 속에는 분명 신념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계산과 전략이 숨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그저 평당원일 뿐일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윤석열 이후를 설계하는 인물로 세우고 있는 걸까요? 그의 본심은 진짜 신념일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감정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가까운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60인생 코치였습니다.